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을 첫 번째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아이리스의 타겟이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들을 담고 있고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훈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NN predict를 이제 수행하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주면 이제 예측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가 필요하겠죠? 평가를 이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 위에 있는 코드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 채점 부분부터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는 방식이 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였든지 간에 예측을 했다면 그 방식이 어쨌든지 평가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위에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ifels으로 만든 것은 약 95% 정도고 8개 틀렸는데요. 소위 말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니까 100%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진작하지 그랬어. 그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훨씬 좋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평가에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그 규칙 기반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규칙 기반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규칙 기반 알고리즘은 우리가 데이터를 경험시켜 주지 않았고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통찰과 전문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식물학자가 아니긴 한데 이 전문성이 이제 경험으로부터 이제 오는 건데 이 경험 자체를 우리는 EDA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했습니다. 150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야 가만 있어봐 이거는 그냥 X3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거의 대부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성이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통찰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보니까 그게 95%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통찰을 경험한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는 우리의 통찰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경험을 기계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기계고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할 때 정답을 다 보여줬는데 정답을 다 보여준 거를 다시 예측을 하라고 하면 이 기계라서 그냥 정답을 그냥 통째로 달달 외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평가를 할 때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야,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오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시점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훈련 데이터를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시험 데이터는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눌 때는 전체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남겨둘 것인지는 원래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는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은 시험 데이터는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의 규모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섞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섞지 않으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 데이터를 다 써버리면 얘가 경험한 데이터를 다시 그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마치 연습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 데이터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이제 4분의 1 정도로 설정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데이터 수가 결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시험 데이터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150건에서 4분의 1을 시험 데이터로 하겠다라고 하면 37.5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4분의 1이 150으로 딱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150이 4로 딱 안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반올림을 하든지 버림을 하든지 적당히 이제 고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수로 변환하면 버림이 됩니다. 이거는 버림을 하는가 반올림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봤자 이제 한 개 표본의 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정수로 변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버림이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37개가 대략적으로 4분의 1 정도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시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가 지금 이걸 X 테스트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뭐 처음 또는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그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고르고 싶다 하면은 시험 데이터 수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서 이만큼 37건만 시험 데이터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골라진 것이 시험 데이터 수와 이제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 수는 간단하죠. 요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전체 이제 표본수를 라는 변수를 그냥 도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표본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150으로 이제 구해지고 시험 데이터 수는 이제 연산에 의해서 37개가 되고 훈련 데이터 수는 그러면 150에서 37건을 이제 뺀 나머지가 이제 되겠죠. 그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는 처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의 이제 개수만큼 구해지겠죠? 113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엑스트레인은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이제 그 처음에 113개를 선택해서 엑스트레인으로 이제 하고 엑스 테스트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37건 요게 이제 37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남겨둔 이제 평가용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습 문제에 나왔던 게 수능에 다시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가용으로 남겨두는데 이 X 테스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시험 데이터 수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면 이런 식이고 훈련 데이터 수를 따로 정의한다면 이제 훈련 데이터 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서 이제 어느 스타일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설션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제 훈련 데이터의 개수만큼 X트레인이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X테스트는 시험 데이터의 개수만큼 형성이 됐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150건이 이제 되는지 그래서 이제 혹시 빠지거나 잘못 선택이 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y 그 아이리스의 타겟 값들도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은 y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설션에서 같이 이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수가 이제 다 맞아야 되겠죠? 얘네들이 조용히 통과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 문제가 생기고 false가 발생하면 asser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일부러 틀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asser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런 게 오류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오류고요. 얘랑 경고는 다릅니다. 경고는 실행은 올바르게 됐는데 뭐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인 거고 오류는 실행에 실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틀리기 위해서 플러스 1을 이제 해줬는데 어, 그걸 없애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위의 결과를 반영해 줘 보겠습니다. 학습 시점에서는 훈련 데이터만 경험시켜 줘야 되고요.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타겟이 아니고 Y 테스트로 바뀌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까의 완벽했던 100점에는 한참 못 미치는 84% 정도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if 문보다 못한 결과잖아요. 근데 기계학습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평가 자체가 모수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체 150건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틀려도 퍼센트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현재 이제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아까는 왜 100점을 맞았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X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맞는지를 알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봤던 문제는 잘 푸는지를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트레인에 대해서도 예측을 이제 시키고요. 그리고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만 Y 트레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프린트문을 하나씩 더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훈련 점수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시험 점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의 결과가 재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봤던, 경험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100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는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두 가지 점수를 동시에 살펴봐야 되고 이 두 개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지 그런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규칙 기반 시스템하고 평가를 할 때 상당히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너무 못하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제공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새로운 셀을 하나 삽입을 하고 다음 같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분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alue count라고 하는 것은 도수를 산출합니다. 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개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아이폰 가지고 오신 분, 안드로이드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해서 하면 도수 산출인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 펜더스 시리즈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환해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넌파일도 있는데
이게 가독성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걸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0하고 1하고 2가 50개, 50개, 50개 있기 때문에 균형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Y 트레인과 Y 테스트에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셀을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리스 타겟 부분을 먼저 Y 트레인으로 바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전에는 도수가 50대 50대 50이기 때문에 1대1의 균형 분포입니다. 그런데 Y 트레인을 보시면 한 4.5대 1 정도의 불균형 분포입니다. 이 코드는 그냥 복제하신 다음에 아이리스 타겟을 Y 트레인으로만 바꾸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냐면 정답을 제공하는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학습을 할 때 Y 트레인을 경험하게 되는데 0번하고 1번은 대략적으로 4배 정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2번의 경우에는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경험한 것은 더 잘하겠지만 더 적게 경험한 것은 잘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우리도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어느 부분을 좀 선택을 해야 돼. 아, 여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0번하고 1번 챕터를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2번이 많이 나와요. 망한 거죠. 예를 들자.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학습 시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제해서 Y 테스트에 대한 도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0번하고 1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2번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만 보고 갔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2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훈련 시점에서 경험한 것은 2번은 적게 경험했는데 시험에서는 2번만 물어봐요. 야속한 거죠. 그죠? 내가 잘못 골랐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경험을 제공하게 되면 아무리 알고리즘의 잠재력이 훌륭하더라도 훈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공한 사람이 잘못 제공한 거예요. 알고리즘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완벽한 알고리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게 데이터가 종종 정렬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이러다 보면 여기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되고 여기가 시험 데이터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바로 생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간단한 방법은 섞어서 나누는 겁니다. 잘 섞어서 이제 나누는 게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걸 이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umpy의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API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요게 셔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0번부터 9번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셔플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원리를 좀 활용할 텐데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 표본 순서를 퍼뮤테이션으로 섞는데 그 이제 전체 데이터의 개수만큼 표본 순서를 이렇게 섞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선택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조합해서 살펴보시면 92번, 31번, 87번, 113번, 81번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5개가. 물론 저랑 다르시겠죠. 그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저랑 다르실 텐데 그 순서는 별로 상관없고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아까 이제 그 순서 기반의 선택을 이제 수행하고 표본 순서의 목록을 넘깁니다. 그러면 92, 31, 87, 113, 81번으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두 개를 합친 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샘플이라는 API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샘플이라는 API가 없으면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구현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요거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X와 Y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공했고 완결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아래쪽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쯤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표본의 순서를 아이리스 데이터와 아이리스 타겟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시게 되면 여전히 37개와 113개가 선택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표본의 순서 자체가 무작위로 섞인 상태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실행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Ytrain하고 Ytest의 부분을 다시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히 운이 없지 않는 이상은 이 Y테스트에 일단 0번하고 1번하고 2번이 세 가지 유형이 아마도 다 존재할 겁니다. 물론 아주 극히 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 세 가지 주형이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낫긴 한데 여전히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면 이게 2번을 0번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경험을 못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가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가급적이면 원래 분포에 유사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놔두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한 버전의 랜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가하고요. 여기서 임의의 값을 임의의 정수값이면 되고요. 이게 0 이상의 정수값이면 됩니다. 그러면 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실행을 하고 밑에를 다시 한번 실행해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난수 초기값을 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타짜가 되신 거죠. 섞기는 섞었지만 순서가 고정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표본의 순서가 무작인데 퍼뮤테이션 했을 때 랜덤 스테이트를 특정하게 이제 설정하면 이런 순서가 되는데 이게 여러 번 실행해도 똑같습니다. 근데 랜덤 스테이트를 만약에 이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랜덤 스테이트를 다음과 같이 고정하게 되면 매번 똑같습니다. 그죠? 섞이는 섞는데. 근데 이 값이 좋은 값인가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0 이상의 값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일단 0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Ytrain하고 Ytest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거의 원래 분포에 유사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 150이 딱 4로 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만약에 30%로 했으면 딱 나눠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거의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적어도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아래쪽에서 평가를 하는데 좋은 소식은 코드를 수정하실 건 전혀 없고 실행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다시 하셔서 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수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80점대에 비해서 훌쩍 올라간 95%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게 알고리즘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잘못 제공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이 드린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구현하는 게 대단히 번잡스럽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매번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인데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API가 있습니다. 사이킬런의 모델 셀렉션 팩 모듈을 참조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xtrain xtest, ytrain ytest를 설정만 해주면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train test split이라는 API가 데이터를 xtrain과 xtest로 쪼개주고요. 타겟을 ytrain과 ytest로 쪼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의 명칭은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xtrain이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train 데이터 헷갈리시면 가끔 이게 헷갈리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train 타겟, 테스트 타겟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명칭 자체는 그냥 임의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는 x랑 y라는 표기를 왜 쓰는 거야? 그거는 그냥 표기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형을 임의의 f라는 함수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임의적인 표기죠. 근데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
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함수의 입력이다라는 뜻에서 x라고 종종 표기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종종 함수의 출력은 y라고 많이 표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양의 수학적 전통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갑, 을, 병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는데 y나 f나 x와 같은 표기도 다 임의적인 표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의 수학적인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익숙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y라고 하는 것이 이 모형의 출력인데 이 모형의 출력은 정답이 되고 싶은 애인데 정답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형의 출력은 y라고 표기하되 실제 정답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모자를 좀 씌우겠습니다. y 햇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평가는 무엇이냐면 정답하고 모형의 출력이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x라고 부르고 모형의 정답이 되고 싶은 타겟 값을 y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임의적인 표기고 그냥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로 나누고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 타겟과 시험 타겟으로 나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더 의미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내일은 요거보다는 그냥 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이 데이터를 X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글자 수를 줄이는 거고 타겟이라고 하는 것을 Y라고 표기하는 게 조금 더 문자 수를 이제 줄이는 거라서 그냥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후로부터는 X와 Y로 표기하되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구현한 부분이 요 train test split이라는 API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얘는 테스트 쪽에 대해서 반올림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거는 그냥 한계 차이니까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런 API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